수익률 예시는 아파트 26%의 기준은 3년에 2배가 됐다는 가정이 붙는 거예요. 사실 3년에 2배 오르는 거 작년 코로나 때 아니고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3년에 2배 오를 리는 없어요. 뭐 한 5년에 2배? 정말 핫한 곳은 4년에 2배? 그래서 3년에 2배 오르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정했을 때 3년에 2배가 되는 어떤 돈이 3년에 2배가 되는 그 수익률은 연 26%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 2년에 2배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2년에 2배는 42%로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내가 42% 수익을 낸다면 4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가진 돈을 2년 동안 2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2023년이 되면 주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5년에 2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5년에 2배가 되는 거는 계산해보면 15%씩 성장하면 5년에 2배가 되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ETF 중에 SPY라는 ETF가 있어요. 이따 나올 텐데 SPY라는 ETF나 QQQ라는 ETF 둘 다 나올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연평균 15%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연평균 15% 정도 볼 수 있는 ETF가 SPY하고 QQQ인데, 그 15%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있다면 5년을 묻어두면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100원을 15% 곱하기 1.15 5번 해볼게요. 3번, 4번 했고 5번 하면 201이 되잖아요. 그래서 15%씩 연평균 성장하는 게 있다면 5년에 내가 가진 돈을 2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싶다. 10년 후에. 그럼 내가 지금 얼마를 몇 프로의 수익률로 해야 이제 10억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5년에 2배가 되는 거를 나는 추구한다. 그러면 10년이잖아요. 그럼 10억을 만들려면 5년 후에 5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5년 동안 2배가 될 거니까. 그럼 2억 5천. 그럼 지금 2억 5천이 있다면 10년 동안 15%의 수익률인 걸 투자를 한다면 이제 10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난 2억 5천 없는데, 그러면 10억 못 모으는데, 그럼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은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3년에 2배 되는 걸로 나는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3년이 3번 지나면은 대충 10년 되잖아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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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이니까. 그러면은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 지금 1억 한 3천 정도 있으면 이제 26%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 10억을 10년 뒤에 모을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주식으로 주변에 보면 주식으로 월 5% 환산하면 연 60%, 물론 올해는 하향 조정해서 월 3%, 연 36%, 뭐 2.5로 해도 돼요. 2.5%, 30% 해도 돼요. 가까운 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주변 가까운 분들이 특정 주식에서 나 200% 받잖아 라고 해도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200% 올랐다는 분 치고 얼마 했는데 했을 때 아이고 뭐 한 50만 원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200%씩 막 오르는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보라고 사보라고 했으니까 살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넣지 못해요. 신뢰를 못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에 200% 했다 그래도 뭐 얼마 샀어요? 그러면 뭐 한 80만 원? 뭐 이런 경우 많죠. 물론 80만 원도 200%면 160만 원 되니까 크긴 한데 100% 수익률, 200% 수익률은 240이구나. 자, 그래서 불화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시드 머니를 전체적으로 5%, 월 5%, 월 3%, 5%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2022년에 큰 파도가 한번 왔습니다. 지금 큰 파도가 왔는데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주식 이제 쭉 공부하면서 봤더니 주식을 함에 있어서 좀 큰 파도가 있고요. 중간 파도급이 있고 소파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출렁이는 큰 그림이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알아두면 좀 좋아요. 알아두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파도는 이게 크게 출렁인다는 뜻이에요. 세계적 경제 위기,
정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으면 추천 기업들도 50%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건실한 기업들도 50%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매스컴이나 뭐 이게 유튜브 보면 이때가 기회라고 하죠. 이때 사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못 사죠. 그렇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5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50% 이상 빠지진 않아요. 50% 이상 빠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50%까지 빠졌으면은 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살면서 50%까지 빠지는 일이 생기면 50%를 기다리시면 돼요. 50% 됐다. 사자. 이때는 더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질 수 있지만 50% 되면은 조금 베팅을 해도 된다. 그때 베팅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50%까지 빠진 게 딱 6번 있었거든요. 6번. 주식시장 역사상 6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부터 볼게요.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거의 50% 가까이 어떤 기업은 30% 빠지고 어떤 기업은 40% 빠지고 어떤 기업은 뭐 70% 빠지고 했겠지만 평균적으로 50%까지 빠졌던 게 한 번 있었죠. 근데 그 뒤로 막 아까 첫 번째 모두의 부동산 영상 보셨다시피 막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는 경제가 회복이 돼서 오른 게 아니고 돈을 풀었어요. 망하면 안 되니까 세계 경제가. 미국에서 달러를 풀고 우리나라도 안 되겠네. 환율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풀고 모든 나라가 다 푼 거죠. 미국이 푸니까 다 푼 거예요. 자, 근데 그 돈 풀기를 2020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08년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뭐 일명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고 해서 이때도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결과였어요. 이번과 똑같은 결과. 그래서 이거를 겪은 사람들은 이번에 빠졌을 때 돈 푼다는 얘기 듣고 다 돈을 이제 넣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2008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IT 기업들 너무 많이 무조건 뜬다 할 때 있었어요. 이게 2000년도였는데 좀 생각하면 10년마다 큰 위기가 오더라. 이게 이제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약간 암시처럼 10년마다는 큰 위기가 한 번씩 온다. 다음 기회는 2030년이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는 합니다. 10년마다 왔으니까 2030년 즈음에도 한 번 올 거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닷컴 버블 때도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돈을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켰고 이때 풀어서 회복시켰고 이때 풀어서 회복시켰고 그래서 지금 돈을 이렇게 크게 푼 역사는 크게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제가 80년생이라서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거는 약간 역사책에서나 봤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7살 때 뭘 알았겠어요? 블랙 먼데이 사태라고 있었고 제1차 오일 쇼크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런 쇼크가 꽤 장기간 지속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닷컴 버블 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 풀기를 시행을 했고 나름 성공 사례로 꼽혀서 그 다음에도 돈 풀고 그 다음에도 돈 풀고 그래서 그 다음 2030년도 즈음에 큰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과거 역사상 무조건 돈을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을 때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가 돈을 무제한 푼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면 되죠. 50%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50% 떨어졌든 40% 떨어졌든 60% 떨어졌든 돈 풉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사면 돼요. 그때는 집도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를 기대하시고 지금은 그 돈을 걷어들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도 한 10%, 20%씩 떨어졌는데 올해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3% 정도 되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파도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세계적 경제 위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해당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는 게 분기별로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그 기업을 다니는 직원이 아닌 밤에야 알 수 없어요. 분기별로 그 발표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발표할 때 예상보다 좋으면 주가가 그날 한 5에서 10%
좀 많게는 20%까지 빵 뛰어요. 한 번씩 테슬라나 애플이 실적 발표할 때 펑 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고 그냥 사놓고 있다가 그렇게 터진 날은 그냥 팔면 됩니다. 터졌네? 팔면 돼요, 그냥. 터졌다. 팔자. 그럴 때는 5% 이상 수익도 낼 수 있는 날이죠. 근데 간혹 분기별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낮을 때. 한 20% 영업이익 볼 줄 알았는데 한 15% 정도 본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빠집니다. 이익을 받는데도 빠져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차피 파는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더 삽니다. 더 삽니다. 왜냐면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를 생각해보면 연간 실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절 요인이 있어요. 그 어디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신제품 내는 주기들이 있고 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분기가 빠졌다고 해서 다음 분기가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직전 3개년도 연도별로 봤기 때문에 이번 분기 빠졌으면 다음 분기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 그때 또 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발표.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세계적 경제 위기는 아닌데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 다 빨간불이 켜지고 다 파란불이 켜지는 그럴 때는 이 분기 실적 발표하고 관계없죠. 분기 실적 발표는 개별 요인이죠.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를 높이겠다, 낮추겠다. 이런 거는 세계적 경제 위기는 아닌데 꽤 큰 파도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월 지금 빠지고 있는 건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금리를 인상하겠다. 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발표 때문에 추천기업 기준으로 20% 내외라고 했는데 20%까지는 잘 안 빠지는데 이번에 어도비가 실적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90111215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도 2832 4258로 굉장히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보면 지금 최고가 522에서 지금 511까지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올라도 시원찮은데 딱 하나 그냥 금리 인상 발표로 다 같이 빠질 때 빠졌다. 요럴 때 보통 사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이 한번 발표되고 끝난 게 아니라 돈을 계속 걷어들이겠다. 2월에도 걷어들이겠다. 3월에도 걷어들이겠다 해서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립니다.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도 내리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파도. 소파도는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보통 5% 내외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저희가 이용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상향 주식이지만 샀다 팔았다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대파도는 2030년을 기대하시고 중파도는 그래도 예의주시는 하되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살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오르면 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정말 그 그래프상 아까 K라인을 그었는데 살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현금 갖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거든요. 사람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돈 가만히 현금 들고 있자니 좀 아깝고 그럴 때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금리 인상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그냥 바바바박 죽을 수가 있어요.